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전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야당은 사면농단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 행보 여부에 친이계 인사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에서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열립니다. 지난 여름 폭우 때 솔선수범해 배수구를 치우고 물난리 피해를 줄여 강남 의인으로 불린 분이죠. 최영진 씨 시민 대표로 뽑히셨는데 새해 소망과 바람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방음터널 55개를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여파를 고려해 일단 동결했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2배가 넘는 5.1% 상승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정부가 중국 내에서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기 운항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전기차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라는 평가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어서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영하권의 세밀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다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해넘이와 해돋이 구경하기에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로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합동 감식 이어지고 있는데요. 터널이 아크릴로 이루어진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입니다. 네, 이제 화재가 난 지 딱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까? 네, 800여 미터 길이의 방음 터널 가운데 600여 미터 구간의 천장이 불에 타 뻥 뚫려 있습니다. 사고 이튿날인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곳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감식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에선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를 꾸리고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펑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시작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차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여의치 않자 차를 놔두고 대피했는데요. 경찰은 오늘도 A씨를 불러 화재 전후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5명이 모두 집게차의 반대편인 안양 방향 차선에서 발견된 이유를 포함해 피해가 커진 경위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차량 번호판 등을 통해 숨진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찾아 DNA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작업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방음 터널의 주 재료죠. 플라스틱 성분의 아크릴 패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방음 터널은 지난 2018년 준공됐는데요. 천장과 양측 벽이 흔히 아크릴로 불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소재로 돼 있습니다. 함께 방음 터널에 쓰이는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와 달리 아크릴은 인화점이 280도로 많이 낮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아크릴이 다른 소재들보다 열 발생량이 많고
유독가스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도 지난 2018년 불에 녹은 아크릴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도 계속 타면서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며 방음 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불이 터널로 번지며 순식간에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 떨어지는 불덩이가 다시 불타오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이 터널 앞엔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에 경찰은 이 부분 역시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재 사고가 난 이 방음 터널과 비슷한 터널 전국에 55개나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이 방음 터널 공사를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음터널들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네, 앞서 주요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금 전 자택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입원했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자신이 다니던 교회죠. 소망교회를 들렸다가 지금 자택인 논현동 자택 앞에 도착을 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네, 이틀 전 특별 사면이 됐죠.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요. 이제 특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넘게 남은 형기 또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았습니다.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오늘 오전에 퇴원을 했고 소망교회에 들렸다가 지금 자택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권에서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명박계 인사들이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해서 이 전 대통령의 이제 향후 역할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모습 현장 화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여당 의원들도 지금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자택 앞에 도착했는데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고요. 지난 6월부터 건강 문제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자택 앞에는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마중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주요 인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아, 나 참 진짜. 앞에 사람 뒤에 사람 뒤에. 앞에 좀 나와주세요 좀.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재호 상임 고문이요.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죠. 최근에 이제 기자들과의 통화에서는 앞으로의 행보, 동선 빨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적 메시지도 역시 성급하게 내놓지 않겠다라면서 말을 아낀 바 있습니다.
80이 넘는 고령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 행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이틀 전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요. 특별 사면으로 남은 형기, 또 벌금이 모두 면제된 상황입니다. 네, 신년 특사로 풀려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앞으로 통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소망교회에 들렸다가 지금 자택으로 들어가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택 앞에 나와서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큰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자택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네. 박정화 전 수석, 박정화 의원도 보이는 것 같죠? 네. 윤태희 전 실장도 모습도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있던 서울대병원에 오늘 아침에서 퇴원을 했고요. 아침 퇴원을 했고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 복권됐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시고요. 앞에 병원 나와주셔야 직접.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 층이 저를 성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으셨습니다. 코로나에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 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상은 결정에 대해서 따로 입장이나 소감을 밝히실 게 있을까요? 지금 그것부터 할 말은 앞으로 할 이해가 있겠죠. 예. 사과하신 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발음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 복권됐지요. 이틀 전에. 그리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자택으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해에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를 일구어서 경제 번영을 일궈서 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번 그 사면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앞으로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돼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메시지까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번에 불이 난 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모두 방음터널 55곳이 지금 설치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자고속도로에 25곳, 국도에 9곳,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14곳, 또 철도에 7곳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전국 방음터널에 설치된 방음판이 어제
우리난 것과 같은 재질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우리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1월 한 달 동안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외교나 공무, 필수적인 기업 운영 등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걸었습니다. 하늘길도 2월 말까지 제한합니다. 현재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5% 수준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줄이고 추가로 증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김해와 대구, 제주 도착 항공편은 잠정 중단하고 모든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어나 합니다. 중국발 여행객은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안에 한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한국에 오는 즉시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이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 공간에 대기해야 합니다. 한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도 하루 안에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입국 전과 후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인데요. 정부가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부는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많아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던 2020년에도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점, 또 특히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 중국발 확진자의 경우 전장 유전체 분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 후 PCR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중국발 확산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관세청이 합동으로 오늘 오후 감기약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5,207명으로 정체 상태고 위중증 환자도 13일 연속 500명대, 사망자도 6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수도 베이징의 감염자 비율이 이미 80%를 넘겼을 수 있다는 유명 감염병 전문가의 추정치가 제시됐습니다. 정광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수석과학자는 재경 정상회의에서 감염된 사람 수가 베이징에서 80%를 넘겼을 수 있으며 심지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이것이 내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베이징 인구가 2,188만여 명이기에 80%는 1,750만 명 수준입니다. 네, 올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해를 넘기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일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인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그대로 새해를 맞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런 일몰 법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멈춘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등이 해가 바뀌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오늘도 별다른 논의 없이 그대로 일몰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대신 1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 아니냐며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제 서울시와 용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는 막바지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논란이 빌미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용 의원이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다음 주 두 차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3차 청문회 일정과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로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 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내년 초 국정조사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연말 연시 정치권 움직임과 함께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브라질로 출국했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취임 축하 특사단으로 가는 건데요. 4박 8일 일정 동안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경기도 연천군의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연일 검찰 규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해 초 일정이 눈길을 끕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경남으로 이동해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찾습니다. 1월 2일에는 부산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1월 10일과 12일 사이로 예상되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4인 가구 한 달 전기료가 4,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국내 요금에 반영하고 한전의 누적된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내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기준 한 달 전기료는 4,000원가량 증가할 걸로 예상돼 역대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여파를 고려해 내년 1분기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2분기부터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며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국내 요금에 적게 반영되지 못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증하고 채권 시장의 악영향으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적자 해결이 어려워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네, 실제로도 올해 한전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전의 올해 4분기 누적 적자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누적 적자는 6조 원에 그쳤는데 올해는 규모가 5배나 증가해 역대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앞서 4월과 7월, 10월까지 3차례 인상했는데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총 19.3원 올랐습니다. 이번엔 한 해 전기요금 인상분의 3분의 2가량을 한꺼번에 올린 건데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정액인 킬로와트 시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내년부터 연간 7조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걸로 추산됩니다.
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전기와 가스 요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2.5% 상승률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가계 신용대출금리가 7.8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8월 이후 넉 달 연속 상승했는데 이번 달 상승폭이 0.63%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기업 대출금리는 7.67%로 10월보다 0.4%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상승폭은 0.44%포인트로 대기업 대출금리 상승폭 0.33%포인트보다 컸습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미 정부가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전기차를 넣기로 했습니다. 리스와 렌트, 택시 등으로 사용되는 전기차는 생산지와 상관없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방안이 일부 수용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Q&A 형식으로 전기차 세금 감면 혜택을 설명하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다만 재판매를 목적으로 산 전기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붙였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대당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으로 개인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습니다. 재무부 세부 규정에 따르면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와 렌터카, 우버 택시 등이 모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적용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온 사안으로 보조금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한 조항은 법 개정 없이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공략해온 겁니다. 올해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그 재무부 가이던스 마련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도한 조맨친 상원의원 등은 상업용 전기차에도 혜택을 주는 건 허점을 찾는 기업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로이터 통신은 상업용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킨 재무부의 방침은 한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반적인 점유율 경쟁에서는 여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광물과 관련한 요건은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이제 제야의종 타종 행사가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열리는데 타종 행사 시민 대표로 올해 우리 사회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 10명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은 그 10분 중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여름 폭우 때 빗속에서 장애물을 치우고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위험에서 구한 강남 순환도로 의인 최영진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8월 폭우 때 생각납니다. 네. 정말 그때 열심히 치워주셨잖아요. 그때 배수구를. 네. 그렇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가 났을 텐데. 네. 예, 그때 참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시민 대표로 어떻게 뽑히신 거예요? 예, 그 수해 복구 때 예. 힘써주시는 분들을 서초구에서 표창을 했거든요. 아, 그 표창 받은 사람 중에서 예. 제가 한 명 추천이 돼서 네. 예, 그렇게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모두 10분의 시민 대표가 선정되셨는데 그중에 한 분으로 뽑히셨어요. 네.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선 예, 너무 예. 기분 좋고요. 예. 예, 주변 분들도 너무 칭찬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마 타학을 전공하는 국악인으로서 네. 그렇다면서요? 종을 예. 조금 더 잘 쳐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지금 뭐 그동안도 보니까 저희가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예, 예. 맞습니다. 국악으로 봉사활동을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연 한 네. 24회 정도 코로나 전에 그렇게 하고 연 24회요? 예, 한 달에 두 번씩. 한 달 두 번씩? 예, 그러면 봉사센터 단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있는데요. 거기 네. 전문 봉사단, 공연 봉사단이죠. 그 네.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음.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많은 전통 문화 공연을 네. 이렇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봉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어떤 예, 저 사진은 분들인지. 서초구청 로비의 사진이고요. 네. 로비에서 학생들, 청소년들과 같이 공연하고 저 사진은 서울요양원에서 네. 어린이들과 함께 어르신들한테 또 봉사 공연을 하고 있고 네. 저 사진은 이제 한국의 전통 산조 공연을 서초구청 로비에서 했네요. 저는 그렇군요. 어르신 생신잔치 때네요. 저 사진은 예, 예. 창극 심청일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요양원 또 사진이고요. 음. 나들이 때 사진이네요. 그럼 13년째 지금 봉사센터에서 단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네. 주로 국악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전통 문화 네.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봉산탈춤 이수도 받으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격증이 몇 개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수증 자격증은 네. 이제 국악적으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봉산탈춤과 예. 그다음 판소리 고법, 판소리 할 때 북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소리 고법과 아. 그다음에 김제 우도농악, 네. 우도, 사물놀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군요. 네. 예. 지금 또 봉산탈춤은 최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쁨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엄청 누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네. 전통 문화 유산이 음.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일은 다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봉산탈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탈춤이 전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이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8월 강남 지역 폭우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때 정말 큰 비가 네. 왔잖아요. 네, 밤에 비가 많이 왔고 강남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이 생생하시죠? 네, 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평생. 예. 그날 몇 시쯤부터 이게 물이 차기 시작했나요? 제가 그 막히는 상황을 딱 이렇게 보는 순간 네. 제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시간이 집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네. 시간을 보면 8시 반이더라고요. 보니까 8시 8시 반부터 제가 차에서 내려서 빗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그 상황에서 바리케이트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하얀색 바리케이트 보이죠? 예, 예. 저게 물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차들이 거기를 피해 가려고 맨 끝 차선에 서서 7차선이었는데 네. 4차선에 있는 차들이 1차선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아수라장이 된 거죠,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저 바리케이트들을 먼저 치우고 네. 차들을 소통을 시키고 지금 보이는 저 배수구에 굉장히 커다란 널판지가 있었어요. 근데 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저게 배수구를 막고 있으니까 물이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른 채 더듬더듬해서 찾아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니까 그때 순식간에 물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게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게. 더 큰 피해를 막으신 건데 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그런 분들이 제가 네. 비가 계속 왔잖아요. 네. 그날 2시간 정도 이렇게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지나가는 시민분이 한 분이 같이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차량 소통을 진행해 주시고 제가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길게는 못 하시고 한 10분 정도 하시고 이렇게 가셨고 8시 반부터 네. 혼자 2시간 넘게 총 시간은 제가 5시간 동안 했더라고요. 5시간 동안 하셨다고요? 예. 그럼 새벽까지? 네. 집에 갈 때 보니까 스튜디오로 갔는데 그때 보니까 시간이 2시 반이더라고요. 스튜디오로 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스튜디오도 지하에 있어서 잠길까봐 관리차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전화해서 제 연습 좀 조그만 봐달라. 방송국을 뭐 운영하시는 겁니까? 유튜브? 예.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5시간 동안 지금 멈춰서서 저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 영상이 또 SNS에 공개가 되고 나서 지인이나 가족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가족 친지분들이 우선 제 몸에 상처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예, 팔, 다리, 손, 얼굴 물 밀다가 물살에 커다란 물건이 내려와서 가슴팍을 부닥쳤는데 이게 멍도 크게 들었어요. 그런 걸 가족이 보고 되게 마음 아파했는데 그렇지만서도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런 아픔은 싹 가셨습니다. 자랑스러워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강남에 또 내년에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비가 오면 다시 차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한번 겪었기 때문에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배수구, 하수구 이쪽을 가장 많이 좀 이렇게 정리정돈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 지방마다 다 하겠지만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상가 앞에 이렇게 배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폭우가 오고 피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또 같이 도와주실 건가요? 네,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는 차에 도구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폭우 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슬리퍼가 이렇게 사라졌고요. 제 슬리퍼는 물살에 휘날려서 발에 많이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 장갑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좀 준비를 하고 근데 그 봉사라고 하는 게요. 누구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나서서 한 이유는 그냥 먼저 발견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13년째 봉사활동을 해오신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입니다. 내일 종로 보신각종 재해종 타종식에 가셔서 타종을 하실 텐데 리허설 같은 거 안 합니까? 리허설은 사전에 종을 정말 쳐보지는 않고 다 같이 줄 서서 이렇게 몇 조로 나눠서 종을 치겠습니다. 이런 리허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일 재해종 타종을 보러 오는 시민분들 3년 만에 열리는 거라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인사말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3년 만에 열리는 만큼요. 서울시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대형 스크린, 330인치 되는 차량용 대형 스크린도 준비하시고요. 식정 행사로 국악 공연도, 국악팀, 밴드 이상이라는 팀도 나오고요. 국악 연주가 정주리 씨도 나오고, 팝핀 연주 씨, 그 다음에 박예리 씨 이렇게 나오셔서 식정 공연을 이렇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제 보신각종 타종식 하면서 생방송으로 생중계 하니까요. 생중계 할 때 우리 최영진 씨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응원하겠고요. 최영진 씨처럼 이렇게 남 모르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빛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진 씨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꽤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제부터 한파가 주춤하면서 오늘은 종일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개묘년을 맞아서 상암 월드컵 공원에 설치된 토끼 조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 또 풍요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새해를 앞두고 한결 산뜻해진 날씨가 토끼처럼 밝고 산뜻한 한 해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가끔 구름만 지나거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모레까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깨끗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서울에서는 오후 5시 23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 2023년 개묘년의 첫 해는 오전 7시 47분쯤 떠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상 5도, 광주와 대구 6도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 속에 새해를 맞게 됐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의 공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리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신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조금 전 자택으로 들어가는 장면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사면에 대해서 향후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야당은 사면 농단이라며 맹 비난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 행보 여부에 친이계 인사들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